그 안건을 갖다가 지금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건에 대해서 상정해서 예, 토론하고 이제 결정을 해야죠. 저는 위원장님께 좀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노조법 2조 3조 관련돼서는 입법조사처에서도 노조법 2조 관련돼서 사용자성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도 그 모든 기본권이 다 중요하고 그 기본권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기본권끼리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규범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돼서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경영자의 경영권 침해도 그것도 또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당히 좀 기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먼저 전체 회의에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소위에서 밀어붙이려고 해서 밀어붙인 것을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 요청을 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요청을 했을 때는 그래도 90일 정도의 90일 이내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해서 가감없이 서로 토의를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라고 그랬는데 아니 하루에 안건조정위원 신청했다 그 다음날 갖다 이걸 갖다가 통과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안호영 위원장님 존경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좋은 법이면 그때 당시 했을 텐데 안 했을 때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기본권, 노동 3권을 갖다가 확장시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여야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드러낼 건 드러내고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안건 조정이 하루 만에 이 부분을 갖다가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을 지금 전체 회의에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그 위원장님이 잘못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 부분이 설사 초선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간사님들께서 하시나 하더라도 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옳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제2심의 요건 오게 돼서 이게 거부되고 이러면 노동자들한테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노동자들한테 이게 무슨 보탬이 됩니까? 그리고 사용자성 확대했을 때 실질적 구체적 지배서를 갖다가 했을 때 똑같습니다. 실질적 지배적 구체서를 가지고 이건 어차피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안 쓰지 않습니까? 네,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1분 드리고 예,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요. 예, 이따가 박희철 의원님은 1분만 더 주시죠. 예, 그래서 어차피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사용자 개념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교섭의 대상, 교섭의 단체 협약 체결 의무, 그다음 거기에 대한 또 이행에 대한 의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벌칙 조항이 따르고 모든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거부권이 그대로 또 통과됐을 경우에는 노동자들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들이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해내면 그 부분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도움도 안 되는 것이고 거부권 마일리지 쌓기 위해서 유인하는 정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위원장님. 네, 예, 이미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박해철 위원님, 예, 말씀 주십시오. 네, 노조법 이 3조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21대부터 여야 간에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 이미자 의원님도 그 9년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내용을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22대 들어와서 심지어 우리 또 국민의힘 쪽에서 입법조사처 의견을 받아보자고 해서 그 내용까지도 다 받아봤던 법안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 환노위 내에서는 뭐 거부권 마일리지 쌓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표현은 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국회 입법권을 갖고 계신 국회의원들이십니다. 근데 국회의원님들 표현에 있어서 뭐 거부권 마일리지 쌓느냐 이런 표현들은 스스로를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위상을 저는 무너뜨리는 어떤 표현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영 간사님. 예, 김주영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노조법 2, 3조 관련해서 정말 21대도 논의가 있었었고 22대도 또 같은 비슷한 법안들이 많이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다른 법안들이 올라온다면은 좀 병합해서 고민해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21대부터 22대까지 이렇게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그 고민들이 없었던 게 바로 국민의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소위 또 안건조정위원회 다 거쳤기 때문에 오늘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재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사용자 개념 확대라든지 그리고 노동자 개념 확대라든지 그리고 불법쟁이를 이렇게 면책하고 또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는 이런 법안은 정말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강성노조의 청부 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파탄으로 이렇게 몰고 갈 이런 불법 파업 조장법을 아까 전에 우리 21대 뭐 얘기하시던데 21대 때 정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논의를 안 하시다가 윤석열 정부 와서 우후죽순 발의한 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속기를 봐도 21대 문재인 정부 때 노동부 차관께서도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언급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느냐. 아까 전에 거부권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우리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그 강성노조의 위원장님 만났을 때 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거부권 전국에서 반윤석열 정부의 흐름에서 노동자가 주요하게 역할을 하려면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강성노조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호영 위원장이 그리고 한노희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이 법안에 이 산업계의 우려들 그리고 이 산업 현장의 우려들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충분히 여야 좀 합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 여당 위원님들 또 야당 위원님들 절차 진행에 관해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비슷한 취지의 얘기시라면 이따 본 안건 상정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네. 잠깐만요. 아까 우리 조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동계 인사들을 면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판노위원장으로서 저는 노동계 또 경영계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노동계의 의견도 들었고 또 그 뒤에 또 우리 경영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의 이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듣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 취지에 맞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우리가 전번 그 전체에서도 그렇고 소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뭐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노동자들을 진짜로 생각하는 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들이
좀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21대에 이 3조를 또 심의하거나 이런 고민해본 그런 어떤 의원들이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도.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전부 다 핑계인 것 같고, 늘상 뭐 이야기지만 이 여야 간에 좀 협치를 통해가 이 부분에 좀 고민을 좀 하자. 많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또는 사업자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이 법을 확대시키는 것을 우리가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 이 노동자성 확대가 되면은 1차 밴드, 2차 밴드 뭐 서로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끼리. 그다음 모기업하고 1차 밴드 노동자들하고 또 싸울 수가 있습니다. 싸울 수가 있고 또는 그 교섭의 상대자가 또 모호한 그런 어떤 집단도 또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왕에 우리가 하려면 이러한 문제들을 좀 촘촘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좀 고민을 좀 하고 또 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우리가 상당한 어떤 고민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뭐 쫓기듯이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부분을 아까 이미자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부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여야를 떠나가 의원님들이 이 2, 3조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공히 다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는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또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촉구를 드리지만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 절차는 좀 적절성을 심도 깊게 좀 제고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용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한다라고 하면은 이 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본말이 전도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한다라고 하면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도록 정부 여당이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제가 20여 년 동안 노동시민사회에 있으면서 국회 이 주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숱하게 다녔습니다. 다닐 때마다 매번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장하는 게 손배 가압류 제한해야 된다. 이 제도 계속 유지했다가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더 죽을지 모른다. 토론회 다니면서 들었던 어떤 소회가 어떤 거냐면 야 이거 한 발짝 20년 동안 한 발짝도 진도를 안 나가는구나.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의 논의 과정이 아니고 이 주제는 사실은 20여 년 동안 논의가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그런데 과연 이 문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했다?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 기간의 논의 과정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내용적 법리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 안건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2시간 반 동안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저는 좀 의아스러웠던 것이 오늘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우리 조지현 의원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실제로 그날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입장들이 과연 그렇게 전면 반대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동의하는 지점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딱 그렇게 규정하고 이거 못 받는다 이런 방식의 어떤 것들이 지금 20여 년 동안 지속돼 왔거든요. 앞으로 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확인했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요 이 법안이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 하고 있는 김문수 위원장 국회의원 시절에 제가 전신 한나라당인지 자유한국당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전신의 그 당 국회의원 분들이 이 법안 내용과 관련된 법안을 또 발의도 했어요. 저는 국민의힘 이 정부 여당이 왜 이렇게 이 법안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다라는 진심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 문제를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 통과에 힘을 써주시고 대통령의 유연적 거부권 행사 제발 하지 말아달라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절차 진행에 관련해서 여러 여당 의원님, 야당 의원님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김희상 의원님, 네,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아직 저 말씀 안 하신 의원님이 먼저 있기 때문에, 네, 김영동 우리 간사님부터 말씀. 자, 우리, 자, 이제 이미자 의원님, 우선 김영동 간사님께서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먼저 발언권을. 자, 우리 저 이미자 의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선 아까 발언하셨으니까 발언 안 하신 김영동 간사님 발언하시고 한번 나중에 예, 발언권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느낀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능력이 저를 포함해서 형편이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객관적으로 21대에 상정된 안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장 안이 지금 아니죠.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이 추가됐죠. 삭제하는 걸로. 그 다음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민법 761조를 원용했다는 부분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죠. 그 다음 또 느꼈던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내부적인 의견이지만은 수석 전문위원들의 검토 보고서 21대 전반기에 우리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송옥주 의원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노위 자체 안에서 의견이 바뀌었다는 걸 봤습니다. 그거 상당하더라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의견이 없습니다. 무결점입니까? 그런 법률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보면은 별로 노동계나 이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몇몇 공공기관이나 선생님 노조업계 이런 쪽을 물어봤습니다. 관심이 있냐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주장했지만은 특정 단체, 조직을 위한 청부 입법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부분은 그때 또 확인을 했었죠. 그게 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그러면은 우리 현 제도로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상당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이용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을 했을 때 하청,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N차 하도급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충분히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원청과 교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정할 수 있죠. 뭐가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아까 10년, 20년 전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한 그 논의 과정에서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이른바 이중구조가 많이 이렇게 커가고 있을 때 이런 법이 굉장히 유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서 이 법을 먼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거래와 관련돼서 N차 하도급을 멈춰달라. 좀 전에 말씀드린 초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을 요구해달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효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몇 가지 이유로 좀 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내용상에도 그렇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바랍니다. 네, 대부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 토론을 통해서 하실 말씀들을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안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고 토론 과정에서 말씀을 하시죠.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까 의사진행 발언은 다른 취지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네 말씀하시죠. 때 같이 한노위를 했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도
문재인 정부 때 또 한노위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정책을 편다고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피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두 번째로 비정규직 정규직화한 데서 자회사 다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자들 위한다는 그런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갖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책 일환으로 했던 그 최저임금 인상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소득주도 성장 평균 임금치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노동 영역이 경제와 같이 같은 영역에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거기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살림살 나아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노동자를 위한다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노동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우리가 뭐 사용자성 확대를 해가지고 단체 교섭 대상을 갖다 넓혀주고 쟁의 조정을 조정에 대해서 근로조건 결정을 뺀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결과적으로는 경제 영역 내에서는 노동도 있지만 자본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밀어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정말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라든가 노동자들에게 삶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느냐, 이걸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급격한 최저임금이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또다시 근로자를 위한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그 민영 아래 이렇게 노조법을 갖다 밀어붙였을 때는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폐해가 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더 신중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이걸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정혜경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법안 소위도 들어갔었고 안건조정위원회도 들어갔습니다. 그 회의들을 들어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고, 마치 노동자를 위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사용자를 위한 핑계를 좀 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단체에 대한 청구 입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활동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내지는 또 하청에 거듭하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 법에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오늘도 하나오션 그 노동자들이 그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아직도 여전히 저임금의 산재공화국인 그런 회사에서 원청 사용자가 누구인지 안 나와서 지금도 교섭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호소를 여전히 2년 전과 다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이 노동자들은 애타게 이 법을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이라고 간절히 계속해서 호소드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이 법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뭔가 핑계를 더 대는 이렇게로 지금 현재 논리를 펴고 계신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이 피눈물로 이 법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이제는 통과될 때가 되었습니다. 20년 됐고 이 19대 국회에서부터 이미 논의된 거고 많이 그동안에 수차례 논의되었습니다. 이 법은 반드시 지금 빠르게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여러 여야의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의 상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들어서 보셔서 알겠지만 여야 간에
상당 정도 이 진행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여야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상임위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또 그러면서도 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또 협의를 하면서도 이 법안의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절차를 지키면서 정당한 절차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사안의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지금 이런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고, 또 그 소위를 구성해서 또 소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논의도 했고, 또 공청회 또 청문회까지 했고 안건 조정위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수기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이미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오늘은 이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 3항부터 7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법률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영 안건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